그리고요, 자,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무조건 뭡니까? 토지, 우리 보면 투자로 갈 때 뭐만 봅니까? 투자로 갈 때 맨날 빌라만 찾잖아요. 근데 주택도 여러분들 너무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실제로 보니까 이 땅이 대전에 있는 부사 4구역에 있는 누구 집이냐면 그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의 수장의 집이죠, 수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전화 오시가 뭐랬냐면, 야, 이거 너희가 좀 사주면 안 돼? 이라고 해요. 그 몇 평인데요? 하니까 주택인데 80평이야. 그러니까 에이, 저희들 그런 거 안 삽니다. 근데 매매가가 1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 평당 200도 안 치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너무 주택이 매매가가 높고 땅이 넓으면요, 평당가 살지 몰라도 1억 6천짜리를 건드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살 겁니다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소나 불러주세요. 어딘지를 딱 보냈는데, 아하, 보니까 이 84평이요, 한 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 필지인 거예요. 그래서 딱 실제로 보니까요, 실제로 있는 집은 어떠냐면 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요게랑 요 작은 삼각형에서 이 두 필지가 되었고, 집은요. 여긴 또 어떻습니까? 한 필지 30평은요, 지목은 잡종지고 현재 이용 해량은 도로인 거예요. 여기 딱 뭐냐면 30평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결론 뭐냐?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입주권 2개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선생님, 이거 저희가 살게요. 연결해 주세요. 딱 살려고 했는데, 확실히 비대 수장은 수장이더라고요. 하는 말, 일단 나는 외지인한테는 안 판다. 그놈의 사투리 때문에 못 산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이 세 필지는 절대 한 사람이 다 판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제 아는 대전의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분한테 뭐랬냐면, 절대 올 때 재개발하는 척 하지 말고, 절대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부모님을 반드시 데려오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재개발 모르고 나는 집을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겁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사자마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해요. 우짜기는 일단은 당신 앞으로 일단 이 세 필지가 넘어왔으니까 이 주택은 그나마 잡으세요. 1억 6천인데 전세가 7천만 깔린 거예요. 그럼 9천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필지 중에서 파란색은 내 개인으로 하고, 맞죠? 요 잡종지는 뭡니까? 분양권 조합원 자격이 하나 있는 거는 별도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법인으로 넘기라 했어요. 근데 살 때는요, 1억 6천 살 때는 세 필지에 대해서 각각 한 필지당 얼마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지목이 잡종지고 이용 해량이 도로면요, 일반 대지만큼 감정평가가 안 나옵니다. 거의 보면 어떠냐면 개별 공시지가보다 개별 공시지가처럼 나오든지 개별 공시지가의 한 1.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30평이고 개별 공시지가 보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그러지 말고 당신 한꺼번에 샀을 때는 이걸 3천만 원을 하고 법인을 넘길 때는 4천만 원을 넘기라 했어요. 맞죠? 그럼 4천만 원 딱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땅들을 누가 좋아하냐면 실제로 얘기해보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매매가 자체가요, 내가 4천만 원을 법인에 4천만 원 치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팔 때는 4천만 원 팔겠습니까? 7천만 정도 파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더냐? 거의 8천에서 1억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왠지 땅만 있지만은 취득가액이 실제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 사람이 다 사고 산 사람이 요거는 개인으로 가자고 요거는 뭡니까? 법인으로 또다시 넘겨가지고 이거는 언제 파냐? 조합 설립이 되고 어딥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 딱 팔게 되면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시공사의 홍보 요원 아줌마들 있죠. 내가 이분들 보니까는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시공사의 홍보 요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시공사들이 오다가 내려서 사전 활동하라 하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시공사 어느 데 소속인데 수주하러 갑니다 하러 가니까 아줌마한테 일하기 전에 뭡니까? 부동산부터 체크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바로 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난 뒤에 단타 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매매가 낮은 걸 많이 찾게 되고 또 주택수에 자꾸 포함되니까 토지 감독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하 이런 거는 딱 뭡니까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기 하기에는 딱 좋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거의 바로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보세요. 그럼 자금 계획을 봤을 때 1억 6천에 내가 샀지만 전세가 7천 깔렸잖아요. 7천 깔렸으니까 내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세 필지에 투자한 금액은 9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7천 주고 팔아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앞에 넘겼던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또 뭡니까? 법인세까지 다 떼고 나면 7천만 넘기게 되면 거의 5,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다시 9천만 원 들어갔던 곳에 5천만 원을 다시 넣었다 생각하면 이 집 하나 가져가는데 얼마 들어간 꼴이 됩니까? 4천만 원 들어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뭡니까? 주택은 안 좋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주택에서 조합 설립하기 전에 특히 구역 지정하기 전에 주택은요. 뭘 보셔야 되냐? 땅의 필지가 몇 필지인지 보시고요. 그리고 건물이 한 개 동인지 두 개 동인지 잘 보세요. 우리 재개발 아버지 거제 1구역에 있는 재개발 집 옛날 할 때는요. 집이 하나 있었고요. 무호가 하나 있었어요. 무호가 한 동이. 그 무호가 한 동은요. 별도의 조합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